자, 간단하게 그 미쓰리가 그날 한 방송에서 뭐가 사실이 아닌지 내 얘기를 해줄게요. 미쓰리는 그날 방송에서 작년 11월 26일 날, 28일 날 우리 보미가 사망을 했는데 너무 슬퍼서 한 보름 동안 아무 채널에도 안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한 보름 동안 아무 채널에도 안 들어가고 2022년 12월 12일 날 하는 채널 정규 방송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채팅을 치는 걸 보고 내가 그들을 침묵질,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악한 무리들이라고 규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이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말을 만들어낸 거거든. 그건 허위사실이에요. 정확한 팩트는, 자, 미쓰리는 보미가 11월 28일 날 사망을 해서 보름 정도, 2주 정도 너무 슬퍼서 아무데도 채술 참석 안 하다가 2022년 12월 12일 날 하늘비 방송에 들어갔는데 그걸 본 내가 12월 13일 다음 날부터 갑자기 방송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악한 무리들이라고 공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재작년이죠. 재작년. 2022년. 재작년. 그런데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할게요. 미쓰리는 분명히 2022년 11월 28일 보미가 사망한 이후에, 그리고 스톤 만들고 한 이후에 한 2주 정도 채팅에 어디도 참석 안 하다가 2022년 12월 12일 라는 채널 정규 방송에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갑자기 내가 12월 13일부터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역한 무리들 하면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보미가 28일. 보미가 11월 28일인가 사망을 했고, 보미 사망 후 화장하고 온 다음에 스톤을 12월 4일 날 했어요. 보미 스톤을. 보미 그 유골을 가지고 스톤을 만들었거든. 스톤. 예? 보미 유골 갖고 스톤을 만들었어요. 그 스톤을 만든 날이 12월 4일이야. 그리고 12월 5일, 6일 이틀을 제가 방송을 안 했어요. 이틀을 방송을 안 했어. 그런데 12월 6일 날이에요. 미쓰리는 12월 12일이라 그러는데 12일이 아니고 6일입니다. 6일. 12월 6일 날 보미 스톤한 다음 날 제가 이틀간 방송을 안 했는데 그날 저녁 방송에 하늘비란 방송에 미쓰리를 포함해서 규리맘 N 그리고 우리 방에서 미쓰리 규리맘 N하고 언니 동생 하던 무리들이 10여 명이 거의 절대적인 숫자가 이루어서 그 방 분위기가, 그 채팅창 방 분위기가 잔치집 분위기였어요. 잔치집 분위기. 이해하십니까? 잔치집 분위기였다고. 우리 방 사람들이 보미스톤한 다음 날. 그리고 그걸 보고도 이러고 놀아요. 이러고도 놀아.
이것도 뭐라 이렇게 어디가 장난을 거는 거야 이놈 새끼가. 자, 그걸 보고도 즉각 반응을 안 했어요 내가. 예? 자, 12월 6일날 그걸 보고 제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악한 무리들이라고 얘기한 거는 12월 13일이에요. 예? 그러면 6일부터 13일까지 7, 8, 9, 10, 11, 12, 13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죠. 예,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죠. 그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저한테 많은 일이 있었어요. 6일날 그 방송을 보고 즉각 반응을 한 게 아니고 일주일 후에 제가 결론을 냈는데, 미쓰리와의 통화에서는 미쓰리와 관련된 얘기만 했죠 제가. 왜 그냐, 자칫하면 타인의 언급을 하면 미쓰리가 전화 녹음을 다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급적 법에 저촉되는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타인의 이름이나 사실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미쓰리와 관련된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녹취가 된 거고, 그 일주일 동안에 저한테 제가 너무나 많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특히 규리맘과 빨간머리 N과 규리맘, 빨간머리 N, 그리고 저쪽 채널 장에 관한 많은 내용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구독자에게 어떤 연락을 하고 그동안에 그 일주일 동안에 그 많은 내용을 알게 돼서 저는 이미 이들이 한에 모였지만은 결국은 진돗개 채널로 갈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현재는 또리네 보미의 죽음 이후에 이틀 후에 그 방에 모였는데,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 방에도 가고 또리네도 오고 한 게 아니고, 그 방에 간 사람들은 또리네를 안 옵니다. 그리고 미쓰리는 이제 이 방에만 있겠다고 발표를 하고, 규리맘도 이제 노는 거는 둘 다 그런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참석한 무리들은 한 명도 우리 방에 오질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모였는데 그 방에 일주일 내내. 자, 그리고 제가 감지를 한 것은 그들이 사전에 이미 진돗개 채널에 오래전부터 가서 규리맘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그때. 근데 그 방송에서는 녹취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죠. 미쓰리와 통화에서는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리맘엔 기타 다른 사실은 얘기를 하지 않고 미쓰리와 관련된 얘기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내 생각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들이 우리 방 사람을 일단은 강아지 채널이 아닌 미쓰리가 다닌 채널로 모이게 하고, 그 후 그 사람들을 다시 진돗개표 채널로 몰고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 보세요. 결과는 내 예측대로 됐죠? 제 예측대로 다 됐죠? 그렇죠? 결국은 그 채널과 우리의 싸움이 되고, 지금도 소송전이 1년 8개월 동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미쓰리는 마치 12월 12일 날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그 방송에 참여한 걸 보고 내가 다음 날부터 사리사욕한 무리들로 몰았다. 그게 아니에요. 보미스터 난 다음 날 바로 그들은 거기서 모여서 잔치집 분위기가 있었고, 거기에 미쓰리, 규리맘 외엔 그다음 기타 등으로 다 모여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하고 여기저기 연락을 취해보고 낸 결론이 이미 오래전부터 규리맘은 그방 스트리머와 친누나 친동생처럼 돼 있고 그 결혼에도 관여를 했고. 자, 그리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우리 애들 GPS를 못 사게 했구나.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애들 그 전에 GPS를 못 사게 했구나. 그것까지 결론이 나고. 예? 빨간 머리 앤도 그러고 나서 우리 방에서 미쓰리한테 시기 질투를 낸 다음에 그 방으로 옮겼고 닉을 바꿔서 이중 닉을 썼고 그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들을 그들이 그러고 있으면서 우리 애들 GPS도 못 사게 했고, 그 채널장이랑 규리맘이. 그리고 지금 보미가 죽었더니 그걸 핑계로 둘 다 수천한 이틀 후에 그 방에 다 모이게 됐는데 그들이 다 친목질과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고, 분명히 그들은 다시 진돗개 채널로 옮길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말이 사리사욕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사리사욕. 무리들이란 말이 나오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미쓰리는 모든 걸 다 녹음을 한다 그랬었고 미쓰리와 관련된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녹취록의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우리 보미가 죽은 지 며칠도 안 됐을 때 그들은 이미 그 방에 모여서 잔치집 분위기로 놀고 있었고 그 방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우리 방으로 오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한 명도. 네? 그게 결론인데 뜬금없이 이제 와서 미쓰리하고 그 방 스트리머가 둘이 녹음을 하면서 방향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를 아주 죽일 놈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런 방송을 하고 사실 아니라고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녀사냥도 그래요. 마녀사냥이라는 부분도 그들은 뭐 마치 내가 지네들한테 김현정님에 대해 얘기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내가 김현정님에 대해서 쓸데없이 그들에게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김현정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김현정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준 거고 그들이 마녀사장을 하게 된 동기는 김인자님이 김객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무슨 소리를 듣고 그거를 앤하고 규리맘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그 전달돼 받은 내용을 가지고 특히 미쓰리보다는 규리맘하고 앤이 너무 오랜 시간 너무 많은 횟수에 김현정님을 신용불량자, 파탄자, 뭐 교회 돈을 도둑질하는 목사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글들을 쏟아 부으면서 그게 마녀사냥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네? 그게 마녀사냥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방 김현정님이 그 방 스트리머를 모욕한 사실도 없는데 그 방 스트리머도 아주 그냥 김현정님 이름을 대놓고 들먹거리면서 마치 김현정님이 본인을 모욕한 김현정님은 우리 방에서 우리 방 스트리밍에 이어지는 관련된 얘기만 했을 뿐이지 그 스트리머를 지칭하면서 모욕하고 허위사실한 적이 없어요. 응? 그렇죠. 김현정님은 건강상 문제도 있고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본인이 잘 거주하는 곳이 아닌 공기 좋고 그런 곳에 그걸 은둔이라고 표현했는지 몰라도 전혀 엉뚱한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마녀사냥을 했으면서 그러고 그러다 이제 또 다시 고소를 한다고 저 난리를 지기고 완전히 그 스트리머 그 무리들이 짜고 누나 해가면서 방송을 그것도
녹음을 떠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그 스트리머가 뭐라고 또 아예 결정을 짓고 얘기를 하고, 그 방송은 내가 보니까 다 자기네가 피해자고 우리가 가해자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기 위한 기획된 방송이다 이거죠. 아니, 강아지 채널에서 서로들 강아지만 잘 키우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지금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에휴, 내가 진짜. 아니, 그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는 또리네 농장이 얼마나 평화롭고 애들하고 이랬었는데, 응? 보미의 죽음 이후로 우리 방의 무리들이 글로 넘어가서, 그것도 넘어간 건가요? 그들은 이미 1년도 넘게 닉을,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말이 돼요? 이중 릭을 사용하면서 규리맘은 두부, 빨간 머리에는 엔셜리, 미쓰리는 꽃. 그러면 이중 릭을 썼을 때 나는 전혀 몰랐지만 그쪽 방 스트리머는 다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죠? 그들이 이중 릭을 써서 다 활동을 했는데 저는 전혀 깜짝같이 모르고 있었지만 그쪽 방 스트리머는 이분들이 또린에서 온 사람들이고 규리맘이 두부고 미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꽃반지고 그 자체가 뭐예요. 그리고 그래 놓고서는 보미가 죽으니까 지들이 앞장서 가지고 마치 계속 우리 방에 있다가 보미의 죽음에 슬퍼서 그 방으로 옮긴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그 방 사람이 돼 있었다고. 먼저 우리 방 사람이 아니라 미쓰리 빼고는 그 방에 이미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규리맘이 4월 2022년 4월 달에 그쪽 전람회에 참석했을 때 내가 전에 듣기로는 또리네 농장을 떠났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듣기로는 이미 그랬던 사람이, 자, 2022년 4월에 이미 또리네를 떠났다고 본인이 얘기한 사람이 2022년 8월에 우리 애들 GPS를 그 스트리머랑 짜고 거짓말 시켜서 못 사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미가 죽은 걸 가지고 그걸 문제 삼아서, 자,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체적인 내용이 정상적인가? 네? 그리고 거꾸로 내가 가해자고 본인들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고 완전히 조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방으로 떠난 사람이, 닉도 바꿔서 떠난 사람이 왜 갑자기 1월 1일 날 그 방에서 갑자기 다시 또리네 농장에 닉을 쓰게 되는 건 뭐죠?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들이 그 전에는 또리네 농장에서는 규리맘, 거기서는 두부, 또 빨간 머리에는 또리네 농장에서는 빨간 머리엔, 그쪽에서는 엔셜리, 미쓰리는 또리네 농장에서는 미쓰리, 그쪽에서는 꽃사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계속 그 닉을 쓰면 되는데 이미 떠난 사람들이 1월 1일 날 갑자기 그 사실을 밝히면서, 그 사실을 공개하면서 다시 또리네 농장에서 썼던 닉을 씁니다.
그것도 무슨 의미를 합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이건 모두가 기획된 내용이다 이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미의 죽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사전에 모든 계획된 게 결국 보미의 죽음을 기점으로 터진 거지. 어떻게 그걸 모든 걸 다 보미의 죽음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보미의 죽음을 본인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악의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단지 미쓰리는 뭐라고 하냐? 내가 12월 12일 날 미쓰리가 그 방에 채친 것을 보고 13일 날 사악한 무리로 몰았다? 전혀 아니다 이거죠. 그게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아셨나요? 지금 이런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고소전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잖아. 고소전으로. 고소전으로. 자, 이들은 무대응으로 하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2.9 1상수. 이들은 무대응을 해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끊임없이 무대응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무대응을 할 수 있어요? 맨날 고소당하고, 맨날 우리만 피해보면서 무대응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우리가 가해자고, 지네가 피해자고, 사실은 지네가 가해자고 우리가 피해자인데 그걸 거꾸로 무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고소를 막 해대고 무대응을 하려는데 무대응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대응으로 하면은 고스란히 또리네 농장만 나쁜 채널이 되고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무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무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심해. 참아도 끝까지 지구 흔드니. 자, 얘가 사랑이거든요. 사랑아, 얘가 사랑이에요. 얘가 또리 두 번째 출산 딸인데 우리 사랑이가 출산을 했어요. 3년 6개월 전에. 3년 7개월인가 8개월 전에. 얘가 출산을 해가지고 우리 사랑이가 출산을 해가지고 5을 낳았어. 5을. 얘가 5을 낳았는데 딸 2, 아들 3을 낳았어요. 우리 사랑이가. 그 딸이 둘이가 찬미하고 캐롤이야. 딸 2이. 그 다음에 아들이 요거 셋이야, 아들이. 여기서, 얘가 사랑의 아들이에요, 얘가. 얘도 사랑의 아들이고, 막둥이인데, 그리고, 요게 화이트. 요것도 사랑의 아들. 그 다음에 저 러브. 러브. 얘, 같이 살고 있잖아. 사랑이가 이제 아들들하고는 같이 살고, 딸 2은 입양을 보냈다고. 요게 러브. 요것도 사랑의 아들이에요. 이것도 사랑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사랑이가 3년 6개월 전에, 3년 8개월인가 전에 동네 풍산개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5을 낳는데, 요 우리 화이트, 하트, 러브, 찬미, 캐롤을 낳는데 내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러브 하나만 키우고 나머지는 입양을 보내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입양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조건이 그 전에
그 전에 우리 별이가 낳은 애들 중에서 바다 가을이라는 애를 제주도로 입양을 보냈다가 1년 만에 되돌아오는 일이 생겼어요. 걔네들이. 근데 너무 비참하게 상태가 돼가지고 그 다음이라 제가 분명히 공개적으로 이번에 입양은 신중하게 보내겠다.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 진짜 믿고 가족처럼 입양은 같지만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분에게 무료 입양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가장 먼저 김인자님이 찬미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유춘미님이 캐롤이레네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걔네를 보냈고, 응? 원래 얘 화이트가 우리 별이 아들인 그 겨울이를 입양해가서 키우고 계신 분이 계셔요. 겨울 어머님이 얘를 입양해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얘를. 네? 약속이 다 돼 있었단 말이야, 얘를. 근데 미쓰리가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발 응? 한 명만 더 입양을 보내지 말고 둘을 키워달라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얘 입양을 취소를 했다고. 얘 입양 보내게 그걸 취소를 해가지고 그 겨울 어머님이 그거 약속을 안 지켰다고 저한테 엄청 항의를 하고 결국 겨울이 어머님이 우리 방을 떠나버렸다.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요. 겨울 어머니가. 그리고 얘를 안 보내니까 또 얘를 보내야 되는데 아유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키우자. 그래서 얘도 키우게 된 거예요. 입양을 안 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됐으면은 진짜 원래 취지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느닷없이 찬미를 데려간 찬미 어머님, 캐롤을 데려간 캐롤 어머님이 저쪽 방과 합류를 하더니 뜬금없이 내가 걔를 팔았다. 내가 지네들한테 걔를 팔았다. 입양비를 받고 팔았다라고 그쪽 방 채널장하고 그쪽 방 합세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돈 봉투를 줬다 30만 원을 줬다 이게 무슨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 무리들이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야. 3년 반이 지나서. 어?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거란 말이에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날 입양간 영상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날 입양간 영상을 다 공개를 했다고. 거기에는 어디에도 입양비에 대한 얘기가 없고 봉투를 준 사실도 없고 사전에 입양비를 돈을 주고 입양비라는 게 뭐예요? 개 가격인데 내가 찬미 캐롤의 가격을 미리 의논한 적도 없잖아. 어? 아니 개를 유료 입양을 하려면 사전에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맥군님. 어이가 없어, 진짜. 해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들어서는 또 고소를 했다고 또 이제 고소로 또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와, 세상에 내가 진짜 이 강아지들 키우는 게 무슨 죄라고.
그 채널에서도 진돗개 10마리를 키우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이틀 전에 10월 14일 날 그 채널에서 제목이 녹취 공개 가로치고 미스리님 앤드 가평 개농장 이런 방송을 했어요. 그 채널에서. 근데 그 방송 내용이 뭐냐? 방송 내용이 그 스트리머와 우리 방에 있다가 그 방으로 옮긴 미스 리가 사전에 둘이 통화한 걸 녹음을 떠가지고 그걸 들려주고 그 후에 또 이제 그 스트리머가 거기에 대한 뭐 어떤 평가를 하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미쓰리의 주장을 보면은 미쓰리가 주장하는 골자가 뭐냐? 봄이 사망 후 봄이 사망 후 봄이가 2022년 11월 29일 날 사망을 했는데 봄이 사망 후 보름 동안 쉬고 보름 동안 아무 인터넷 활동을 안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2022년 12월 12일 날 이라는 채널의 정규 방송에 들어가서 챗을 쳤는데 미쓰리의 말에 의하면 이제 집사락을 들고 저를 28일 봄이가 28일 사망을 했고 그랬는데 12일 그러니까 뭐 그 말대로 하면 2주 맞네요. 이 방송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챗을 치는 걸 내가 집사가 보고 광부를 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12월 13일 날부터 방송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악한 무리들이라면서 공격을 했다. 골자가. 그리고 그래서 12월 16일 날 미쓰리랑 2시간 이상 통화를 했고 거기서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고 다시 우리 방으로 시간을 좀 가지고 돌아오기로 했는데 그 후로도 말일날까지 제가 계속 그들을 마녀사냥으로 몰았다. 골자가요. 마녀사냥으로 몰았다. 그래서 1월 1일 날 그쪽 방에서 본인 아이디 닉을 밝히고 그쪽 방에 활동하기로 했다. 이게 골자예요. 그리고 김현정님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을 한 적이 없고 집사한테 들은 얘기만 했다. 이게 골자예요. 그런데 이게 다 틀린 내용이다 이거지. 그러면서 저더러 그 녹취 내용을 공개를 하라고 압박을 했어요. 나더러. 그거 빼지 말고 전체를 공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방을 열어서 유튜브를 개설해서 공개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마치 그 내용에 뭐가 아주 뭐 비밀스러운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미쓰리의 통화 녹취 내용을 전체를 공개를 했어요. 전체를. 근데 이제 공개를 하다가 그게 이렇게 뭐 중간에 뭐 전화가 오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끊기긴 했지만 아무튼 전체를 공개를 했는데 자, 첫 팩트 체크. 봄이가 11월 28일 날 사망을 했고 최종적으로 봄이의 스톤 잠깐 자, 요게 봄이의 스톤이에요. 요게 스톤이에요. 요게 봄이에요. 봄이를 이렇게 스톤으로 만들었어요. 요게 봄입니다. 봄이의 뼈를 이렇게 스톤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또리도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 또리도. 이걸 스톤이라 그래요, 스톤. 너무 이쁘죠? 자, 이게 봄입니다, 봄이. 자, 갑작스러운 사고로 11월 28일 날, 우리 11월 26일 날 실종이 돼서 3일간 수색 작업을 라이브로 해가지고 11월 28일 날 봄이를 발견했어요. 그랬는데 민간인이 불법으로 설치한 모골무에 걸려서 숨이 져 있었고, 걔를 들쳐안고 내가 내려와서 라이브로 다 했어요. 라이브로 가서 화장을 하고 왔는데, 유골을 안고 왔는데, 처음에는 그 유골을 그냥 계속 한동안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유골 상태로 두려고 했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서 매장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끝에 스톤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자, 봄이가 11월 29일 날 사망을 했고, 12월 4일 날 스톤을 했습니다. 12월 4일 날. 그럼 5일 후에 사망한 거죠? 5일 후에? 그리고 이틀간 제가 방송을 안 했어요. 이틀간. 그러니까 12월 5일하고 6일 날 방송을 안 했는데, 12월 6일 날 저녁에, 12월 6일, 미쓰리는 12월 12일이라고 하는데, 12월 12일이 아니고 12월 6일 날, 봄이 스톤한 다음 날, 저녁에, 삐레는 채널에 미쓰리, 규리맘, 앤을 포함해서 우리 방에 구독자 10여 명이, 그러니까 거의 다야. 우리 방 사람이 다 모여서 챗을 치고 있는데 완전 잔치집 분위기였어요. 거기서부터 의아하기 시작했어. 또리네는 지금 모두가 물론 다 채널이지만 모두가 봄이의 슬픔에 그러고 있을 때인데, 저도 방송도 이틀 안 하고 있을 때인데, 그날 다른 채널에 아주 10여 명의 핵심 멤버 미쓰리, 규리맘, 앤이 다 포함된 10여 명의 멤버들이 모여서 챗을 치고 놀고 있었는데 완전 잔치집 분위기였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 그게 본 게 12월 6일이에요. 6일. 그 다음에 제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악한 무리라고 그 동영상을 올린 게 언제냐면 12월 13일이에요. 네? 그럼 그 사이에 6일부터 13일까지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정보를 제가 수집을 했다고. 특히 규리맘에 대한, 미쓰리에 앤에 대해서, 그리고 저쪽 영월 채널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 구독자를 상대로 한 전화통화 내용 등등 많은 정보가 수집이 돼서, 아, 이들이 의도하는 바가 뭐구나. 이들이 봄이의 죽음을 이용해서 그 스토리가 이미 규리맘은 다른 리그로 오래전부터 그쪽으로 채널을 옮겨서 그 채널의 핵심 멤버가 돼가지고 그 채널 장의 결혼까지도 관여가 돼 있고, 이미 그해 4월에 그 채널에서 참석한 전람회 부부 동반으로 참석을 했고, 거기서 또리네를 떠났다는 말을 했고, 예? 또리네는 오지 않고 있으면서 따님이
아프다고 해서 치료한 이후에 이미 그쪽 사람이 돼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해 8월 달에 우리 애들 GPS를 살려고 했을 때 그 채널 장과 합세를 해서 거짓말을 시켜서 못 사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 그리고 빨간머리 애는 그해 봄쯤에 이미 우리 윗견사를 짓는데 미쓰리가 후원한 거에 시기를 질투를 해가지고 우리 방을 떠나가지고 엔젤리라는 닉으로 그 방으로 옮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 머릿속에는 그 둘은 우리 방 사람이 아니고 타방 사람이 돼 있었다 이거죠. 미쓰리는 비교적 최고 늦게까지 우리 방에 있었지만 미쓰리 또한 그 둘과는 가장 가까운 언니 동생 친구 사이로 그 방을 참석을 했었다. 그랬는데 보미가 죽으니까 보미의 죽음을 들먹이면서 그들이 우리 방에서 언니 동생 친목을 이뤘던 사람이 보미 스톤한 지 이틀 되고 나가 방송을 안 하고 있을 때 10여 명이 그 방에 모여서 놀고 있었다. 그 후에 내가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모인 사람은 한 명도 우리 방에 오질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쪽 방에 모인 사람은 일체 우리 방의 방송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 자,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제 머릿속에는 이거는 엄청난 계획이 담겨 있구나. 그리고 우리 보미가 죽었을 당시에 그쪽 채널에서는 그쪽 채널 견사 비밀 모임이 핵심 멤버들의 비밀 모임이 있었다. 자,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제가 결론 낸 내용이 그 영상이었다 이거죠. 근데 미쓰리하고 녹취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질 못했죠. 왜 그냐? 미쓰리가 녹취를 하고 있고 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미쓰리와 관련된 거 위에는 내가 아무 얘기도 하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저한테 많은 정보가 있었고 녹취가 있었고 자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이 사람들이 일단은 미래는 강아지 채널이 아닌 미쓰리가 다니던 곳으로 다 모여서 결국은 진돗 채널로 다 옮겨가는구나. 그럴 계획이었구나.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들은 그런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오해인지 뭔지 몰라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데 그 사실도 모르고 우리 방 구독자들은 미쓰리를 찾고 있었어요. 계속. 우리 방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그들이 이미 댓글로 표명을 했고 자 그러면 12월 6일부터 12월 13일 한 일주일간을 그냥 미쓰리가 얘기한 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현정님 마녀사냥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현정님에 대해서 한 얘기는 별로 있지를 않아요. 올해 3년 4년 전부터 빨간머리 애니 나한테 와가지고 현정님이 어떤 사람인가 물어본 적이 있었고 미쓰리도 통화 중에 어때 현정님에 관한 얘기가 났을 때 몇 마디 언급했을 뿐인데 현정님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떤 허위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고 허위사실이 마녀사냥이 된 이유는 미쓰리에서 출발이 아니고 김현정님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연락처도 없고 김현정 그런데 제주도에 우리 바다가을이 생명의 은인인 김객님이란 분이 우리 김현정님이 우리 애들 말고기 간식을 거기 주문해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김객님만이 김현정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들이 김객님한테 전화를 해서 김현정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김객님이 김현정님한테
아, 이래서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가르쳐 줘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김현정님이 사양을 했어요. 사양을 했고, 그래서 김현정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보를 알 수가 없는데, 김인자님이 내가 얘기하잖아요. 어느 시점에 김현정님이 우리가 말고기를 한 번 보낼 때마다 100만 원어치를 보내요. 주문을 하면서 100만 원을 송금을 하고 말고기를 보내달라 했는데 말고기가 없어가지고 한 28일, 그 한 달 후에 20일이나 지나서 말고기를 보내주고 이미 돈을 줬는데 김객님은 되게 바쁜 분이야. 착각을 해갖고 한 2달 동안을 끙끙끙 앓고 계셨어요. 한 2달 동안을. 김현정님 왜 돈을 안 보내주시지? 그런 분이 아닌데 돈이 없나? 한 2달을 끙끙끙 앓고 계시다가 김현정님한테 김현정님 말고기 대금 아직 안 주셨는데요 하니까 김현정님이 아니다. 처음에 주문할 때 몇 월 며칠이나 송금했다.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김객님이 착각을 했던 거예요. 착각을. 그런데 그 김객님이 오해를 하고 있을 시점에 김인자님하고 김객님의 어떤 통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통화가 됐는지 모르지만 김인자님 입에서 김현정님이 어렵다, 돈이 없다, 신용불량자다 하는 말이 나갔고 그 말을 전해들은 빨간 머리엔 두부가 저쪽 채널에서 엄청나게 많은 허위사실, 김객님에 대한 모욕과 허위사실을 파산자다, 신용불량자다, 교회 돈을 도둑질한다, 집성촌에 있다, 아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그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웃어 가면서 1년 8개월째 마녀사냥을 했다 이 말이에요. 미쓰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십니까? 다시 한번 내가 요점 정리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전날 규리맘이 한 통화녹취 방송, 그 다음날 미쓰리가 한 통화녹취 방송은 구차하게 본인들을 정당화하고 가해자인 본인들이 피해자가 되고 또리네가 나쁜 채널이고 내가 나쁜 놈이고 김현정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한 조작된 방송이었다. 결국은 그래요. 자, 구독자님들 팩트체크를 했고 이미 저들은 이제 고소전이 시작이 됐어요. 아마 이거 끝까지 갈 거예요. 저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도 식사하고 오늘 가평 군에 일이 있어서 가는데 일 잘 보고 와서 저녁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네.